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발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강 대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조금 전 오후 2시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이 파업 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자리 중인데요. 이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로 오늘 처음입니다. 이 지난 24일 이 화물 운송 기사들의 이 최저임금 제격인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장차가 교섭의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늘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물류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 중에 최고 단계인 건데요.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정부 대응 기구도 이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로 강화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저희 키워드에도 있었고요. 강재묵 기자 설명에도 들어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뭐 업무를 개시 시작하라는 명령으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네. 이 국가 경제에 그러니까 조항을 살펴보시면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로 네. 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부할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까지도 처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제도인데 네. 이 도입 이후로 실제로 현재까지 아직 이제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징역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강재묵 기자. 근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단호하던데요. 강경합니다. 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모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대로 하겠다는 이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내일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또 실제로 이어서 직접 주재할 예정인 만큼 좀 강경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은 이 폭력배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정부는? 저는 오히려 정부야말로 이럴 때 좀 그동안 약속대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공만 그래서 이 뭐 노동계만 그냥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폭력배 집단처럼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측은 지금 이런 총파업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를 이 거리로 내모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약속한 바대로 안전운임제 유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품목 확대를 하기로 논의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분노가 이번 파업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언뜻 보기만 해도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 쪽 지금
양쪽이 강대강 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윤 대통령이 내일 직접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철학, 네. 뭐 법치주의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것을 이번 계기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와의 타협 자체가 네. 조금 정부가 밀렸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정부 쪽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바로잡겠다라는 건데, 저는 아까 전에 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 정부 여당의 좀 무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6월달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지속하고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러면은 노조 측,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5대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에서는 딱 한 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못한다. 정부 여당이 나와서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럼 누가 앞으로 정부 주체를 믿고 이런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과 원칙도 중요한데 최소한 그런 타협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신용 제스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파업이 그럼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정부가 결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은 이게 정부가 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도훈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가 꼭 강경하다고만은 할 수 없죠. 파업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안전운임 3년 연장할 수 있다 입장도 밝혔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노조 측에서는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일부는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 요구 들어주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거고, 그러면 뭐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걸 정부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다시 얻으려면은 방법은 뭡니까? 수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 와서 네옴시티 투자하는 문제도 논의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랑 화상 통화하면서 기가 팩토리 우리나라 짓는 문제도 얘기하면서 이제 좀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지금 유통, 물류, 그 컨테이너 멈추고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 동안에는 2004년 이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업무 개시 한 번도 안 했죠. 너무 그동안 좋은 게 좋다식으로 왔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쌓였다, 이런 아마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정부가 대응할 거고, 다만 일단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그건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두 분 위원님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건 어쨌거나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 이 나라 전체가 좀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교섭이, 제일 좋은 건 교섭이 잘 타결이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